사실을 쭉 나열을 해놓고 시작할 때 끝날 때 중간에 점검해야 될 거, 꼭 해야 될 거,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먼저 판채우기를 하고, 근데 꼭 보면 요때 어떻게 수업을 하지? 요때 뭐를 하지? 이런 것들 고민하는 그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 전체 구조로 구조화된 맵을 보면서 좀 더 생각하고 채워나가는 거죠. 이것을 만약에 한글로 했다. 한글 문서를 열어놓고 뭔가 채우거나 설계하거나 하기가 가능은 합니다만 이만큼의 효과를 보시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선생님도 이렇게 수업을 운영하셨고 이 방법이 다른 선생님들도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뜻으로 아마 저희에게 한번 이렇게 공유도 해주시고 또 선생님들께도 나눠주시고 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가 웹 버전을 쓰고 있지만 이렇게 열 때마다 새로운 탭으로 이렇게 열리게 하실 수도 있고 이 탭을 바꾸실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기능들이 당연히 지원되고 있고요. 이 파일은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저희 자료실에 올려주신 맵입니다. 자료실이라 함은 저희가 그 와이스팅커스라는 이 유저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가서 활용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 한 4,000여 종의 맵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0년간 띵커하즈를 쓰셨던 수많은 분야의 많은 분들, 그중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죠. 그분들이 올려주신 자료를 제가 다운을 받은 건데요. 이것도 제가 이 맵을 어떤 의도로 만드셨는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느낌으로만 알고 있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이래서 만들었구나 또는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너무나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맵도 마찬가지로 접거나 펴거나 하실 수 있고 이 맵을 이렇게 방사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내가 필요에 따라 이게 몇 가지나 될까요? 한 20여 가지, 한 30가지 가까이 되는 배치로 바꾸실 수 있는데 이 맵을 만약에 이렇게 배치하신다. 그러면 이게 뭔가 시간의 흐름, 역사적인 사실들을 설명할 때 패턴과 유사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뭔가 절차적인 흐름을 갖고 있게도 되고 아까처럼 방사형으로 하면 또 방사형. 선의 모양도 곡선으로, 직선으로 다 이런 것들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어떤 정해진 틀에 맞춰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나에게 맞는 내가 더 표현하고 싶은 입체적인 그 맥락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이런 디지털 마인드맵 툴 중에서 뭐 국산으로는 띵커하즈가 유일합니다만 요새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외국 제품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들은 보안상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패턴을 제공하는 이런 맞춤형 또는 고도화된 이런 기술은 띵커하즈가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맵을 만드시는 거고요. 제가 실행 취소 하면 처음에 만든 걸로 다시 가실 수도 있고, 뭐 당연히 이런 디지털 기술들은 보편적인 기술들을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뭐 이미지를 넣는다든지, 여기 넣어볼까요? 제목에다가 내가 이미지를 이렇게 넣는다든지 넣었습니다. 이미지의 위치를 왼쪽에 놓고 싶어. 왼쪽에 놓고 싶어. 위에다 놓고 싶어. 상단에 배치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너무 재밌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이 여러 카테고리의 요 기호들뿐 아니라 그림들뿐 아니라 내가 직접 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올리거나 캡처해서 가져오거나 뭐 곡사 붙여넣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기호라든지 뭐 도형이나 테두리, 박스를 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링크를 건다든지 말풍선을 붙여서 뭔가 주석을 단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너무 재밌죠? 이게 띵커하즈가 오래된 프로그램의 저력이 있기도 하고 이게 웹 버전이라서 좀 더 요즘 트렌드에 맞는 기술들이 되게 잘 접목이 되는 또 그런 강점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이 작성한 맵인데요. 학교에서 수행평가 보고서를 과제로 내주셨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그 학생들이 요새 이제 AI를 써서 시작은 다 AI로 하죠.
그러면 AI가 뭘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을 그냥 워드로 만들어줘, 한글로 만들어줘 해서 제출한다 한들 그것이 그 학생의 역량에, 그 학생의 실력에 도움을 주는가. 보는 눈은 높아졌을 수 있으나 생각의 근육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그래서 당연히 AI 쓰시는 건 자율적으로 하지만 저희는 사고 증강형 AI를 추구합니다. 내가 생각을 해나가도록 스텝 바이 스텝으로 유도해주고 싶은 그런 어떤 개념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맵은 학생이 작성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사고의 주체로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뭐가 필요해 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 도구로서 AI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AI 결과를 그냥 AI가 결과까지 마무리까지 해주는, 그래서 적당히 AI가 하는 걸 따라가는 선이 아니라 그 중에 유의미한 것들을 내가 발췌해서 내 지도에 붙여넣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첨삭하고 순서를 바꾸고 내 의견을 추가하고 또는 또 다른 AI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들을 조립하고 조직화하는, 결국 맥락화하는 도구로 싱크화즈를 쓸 수 있어야 AI 시대에 진정한 사고의 주체로서의 학생들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죠. 만들고 나서 여기서 이제 AI 기능을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오른쪽에 AI 어시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상상, 연상, 결합, 분류, 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2가지 이상을 선택했을 때, 예를 들면 자동차와 인간, 기계 협업이라는 가지 2개를 선택해서 가지 추가를 했을 때 비로소 결합하기와 관계 분석이 활성화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의도한 주제, 키워드를 클릭을 하고 상상, 연상, 요약, 글쓰기, 해결 방법, 절차 이런 것들을 알려주죠. 여기서 요약하기와 글쓰기는 내가 선택한 주제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주제어의 하위 개념들을 포괄하는 이만큼을 가지고 글을 써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글을 써줘. 설명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지금 제가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내가 했든 AI의 도움을 받아서 했든 무언가를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재구조화 해줘. 그러면 내가 만든 내용 중에 부족한 거, 논리적으로 이게 빠졌어. 구성 중에 이게 더 있으면 좋겠어. 생각을 이렇게 해봐 라는 재구조화도 굉장히 유용하고 AI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 것을 내가 주체가 된 생각을 AI가 도와주는 거죠. 그것도 가능하고. 지금 이제 글쓰기를 해볼게요. 글쓰기를 하면 글의 분량 한 페이지, 0.5페이지, 10페이지, 0.5페이지로 할게요. 스타일 부드럽게, 종류는 기사, 대상은 청소년. 어떤 신문사의 메이저 신문사의 기자님이 어떤 글에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누가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신문은 중학교 2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관점으로 작성한다, 이렇게 하셨대요. 그게 굉장히 기억이 남는데,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청소년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액션을 3가지로 하실 수 있는데 이 3가지는 이제 경험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설명에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AI가 분석 중입니다 라고 나오면서 내가 선택한 그 주제어, 그 그룹의 그 범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가 이제 글을 써줍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막 넣어서 해주겠죠. 뻥을 막, 또는 굉장히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얘가 해주겠죠. 이렇게 지금 한 페이지 분량, 0.5페이지 분량의 글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 이 설명이 선택한 가지의 설명창으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제가 이걸 잘못 선택했네요. 자, 이렇게 설명창으로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이처럼 내가 선택한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작성해 주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이 글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을 여기에 추가할수록, 더 많이 넣을수록, 그게 AI한테 프롬프트를 계속 수정해서 AI가 내가 원하는 걸 딱 맞게 해줄 때를 기다리다가는 20곡에도 어쩌면 200곡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AI를 통해서 초안을
내 경험을 내가 다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AI를 통해 도움을 받고 거기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또는 다른 방법에 조사한 것들을 이용해서 내용을 더 확장하고 넣어서 글을 쓰면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를 많이 넣을수록 이 결과가 내 의도한 내용대로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띵크와이즈의 AI 기능을 그래서 띵크와이즈 AI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AI도 쓰십시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내 어떤 상황에서는 띵크와이즈에 있는 AI를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사고 증강형 내가 생각을 한 스텝 더 뭐라 그럴까요? 내 의지대로 끌고 나갈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띵크와이즈 AI의 아주 핵심적인 차별화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뭐 개인 맞춤도 있고요. 개인 맞춤은 프롬프트를 직접 쓰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AI한테 프롬프트 쓰실 때 프롬프트 창에 직접 쓰잖아요. 그럼 막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말이. 그러면 맥락화가 안 됩니다. 전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막연한 생각을 글로 길게 쓰다 보면 약간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게 왜곡되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띵크와이즈를 열어가지고 내가 의도하는 거, 원하는 결과, 제약사항, 조건 이런 것들을 쉽게 뚝뚝뚝뚝 매핑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을 우리 캡처 기능 다 아시잖아요. 윈도우 Shift S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이 캡처한 이미지를 AI 프롬프트에 붙여넣기 하면 이미지로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AI 프롬프트를 써보세요. 그러면 AI가 훨씬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업무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방법은 띵크와이즈를 오래 쓰신 분들이 야 그렇게 하니까 끝내주네 라고 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든 내용을 이제 수행평가 보고서니까 이리저리 옮길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나는 3차 산업혁명부터 얘기할 거야. 그럴 수 있죠. 한 다음에 이 위에서 내보내기 한글 문서로 내보내면 한국어 이건 이제 저희가 자동 번역 기능이 있어서 한국어로 해서 확인 누르면 어떤 서식으로 할까요? 이 서식으로 하지 변환 누르면 지금 내가 만든 맵이 자동으로 한글 문서로 저장이 되고 여기 저장됐죠? 열어보면 바로 한글 문서화된 문서가 열립니다. 이렇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막 이거저거 막 그 노트 이 설명창에 붙여놓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아까 우리 AI 써서 만든 글 있죠? 이 글 아까 우리 설명창에 추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 물론 글자, 크기, 폰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서식 스타일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것들은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적용하면 거기에 맞게끔 그 스타일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맵을 오피스 한글로 변환하는 기술은 이 띵크와이즈가 2000년에 지난 25년 전에 전 세계 최초로 만든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인드맵을 하셔야 되는 이유, 맥락화 그리고 띵크와이즈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그 기술의 선두에 있기 때문에 그 내공을 여러분이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새롭게 출시된 아주 놀라운 기능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행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 맵은 배경색을 초록색으로 해놨죠. 배경색 여러분이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흰색으로 나오고 나는 초록 배경이 좋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맵을 쭉 설계했죠. 여기 설명창에 텍스트도 있지만 이미지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URL을 붙이기도 하고 이미지, 음성으로 입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맵을요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봐도 되는데 마인드맵이 익숙하지 않거나 마인드맵보다는 일반적인 노트 형식으로 보고 싶을 때 또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왼쪽에 이 지금 줌 화면의 메뉴와 겹쳐서 제가 조금 창 위치를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이즈를 조금 줄여볼게요. 여기 보시면 있죠? 여기서 노트 모드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트 모드로 전환해. 그러면 이 맵이 이렇게 개조식 노트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확장해서 보여줘, 전체를 보여줘 라고 하면 내가 설명창에 넣어놨던 상세 내용들이 이렇게 일반적인 문서와 유사하게 그거보다 더 강력한 노트로 표현돼서 보여집니다. 자, 이것은 전체가 보이진 않죠. 전체를 보지는 못하죠. 그러나 빠르게 노트를 하거나 뭔가를 기록하거나 또는 일반적인 노트의 형식을 선호하거나 필요로 할 때는 굉장히 강력한 노트 기능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성을 하다가 전체를 보고 싶어? 그럼 여기서 다시 맵으로 전환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이 설명을 클릭해서 개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걸 작성하는 과정에서 맵은 전체가 있긴 하지만 어떤 거는 내용이 많고 어떤 거는 적고 하다 보니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우리 이 여행을 함께 가는 팀과 또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직원들과 이걸 조금 더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유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모드를 칸반보드 모드로 전환합니다. 칸반보드 모드로 전환을 하면 이렇게 칸반보드로 전환돼서 보여집니다. 이건 많이 익숙하신 방식이죠.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위계 구조가 있습니다. 얘를 칸을 다양하게 구성하실 수도 있고, 근데 칸반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나는 칸반 상태에서 전체를 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위에 누르셔가지고 간단히 보기를 체크합니다. 그러면 큰 제목만 보이죠. 싱크화이즈는요, 마우스 오른 버튼으로 그냥 화면을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화면이 패닝 됩니다. 패닝. 끌어당겨지는 거죠. 여기서 내가 가지를 접거나 펼칠 수도 있고, 여기 내용이 없는 가지가 들어있었네요. 네, 이렇게 펼칠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 줄씩 보기를 체크하면 다음 한 명씩 이렇게 넘겨서 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시 한 줄씩 보기를 끄면 전체가 나오고, 간단히 보기를 끄면 다시 전체가 나오는 거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패들릿이나 이런 칸반보드 형식의 담벼락 형식의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딱 어떤 걸 취합할 때, 그냥 다른 수업은 다른 수업대로 그냥 말로 그냥 판서하면서 또는 각자 그냥 경험 위주로 말로 하고 넘어가다가 취합할 때 그때 반짝 요걸 쓰잖아요. 이것이 그 다음 스텝으로 이어지거나 이것이 다시 그 전에 어떤 이게 없고 그냥 그 순간에 딱 단절된 형태로 요 기능을 쓰는데요. 저희는 싱크화이즈는 맵으로 브레인스토밍부터 설계부터 구조화부터 이 자체로 협업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협업을 하면 내가 상대방을 대상자를 초대하실 수도 있고, 공유를 해서 협업으로 링크, 마치 줌처럼 링크 들어오세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만, 줌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나만 호스트 권한이 있으면 내가 링크를 줘서 우리 학생들 50명, 30명 얼마든지 자유롭게 초대해서 같이 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칸반보드로 바꿨을 때 하고 여기에 하위까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것도 여기에 플러스 누르시면 그 위치로, 여기는 밑에 형제, 요거는 자식,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고, 기호를 넣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마인드맵을 이렇게 쓰다 보면 그 기능은, 하이퍼링크 기능은 노션이 더 좋은데요. 그러니까 기능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좋은 툴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절된 형태의 사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 단계, 브레인스토밍 하는 단계부터 뚝뚝뚝뚝 가서 그것을 협업을 하고 활용하고 전송을 하고 교류를 하고 하는 것까지, 보고서를 만드는 것까지 총체적인 툴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싱크화이즈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강력한 도구이고, 최근에 업데이트된 싱크화이즈 웹 버전이 이런 강력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주 놀랍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위에 제가 이제 다시 이거를 맵으로 전환을 해보고요. 맵으로 전환을 해서
자, 마지막으로 요 맵이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캘린더와 간트 차트와 태스크가 있어요. 캘린더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설정에서 구글 계정 연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간, 월간. 그러면 구글에 있는 일정이 나오고, 현재 이 붉은색은 제가 구글 캘린더와 연동한 일정이고요. 요 파란색은 현재 이 맵에 입력한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관리까지. 그래서 싱크와이즈가요, 자유학기제 시작할 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디지털 마인드맵으로 노트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마스터맵을 만들고 플래너로 시간 관리를 하고 하는 툴로 선정이 돼서 활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캘린더고요. 월간, 주간, 월간. 저는 월간 캘린더를 되게 선호하는데, 월간 캘린더를 보시면 지난달, 다음 달, 이 시간의 조감이 가능해서 이 월간 캘린더가 아주 유용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트 차트죠. 간트 차트 누르시면 현재 이 맵에 있는 여러 일정들을 이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돼야 돼, 언제부터 언제까지 돼야 돼. 그건 뭐예요?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아주 탁월합니다. 학생들이 이제는 막 말로 프로젝트 하고 체험으로는 프로젝트를 하지만 그걸 기록하고 그 과정을 복기하고 계획을 세우고 기획을 하고 협력을 하고 협업을 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각자 한 것을 취합하고 하는 그런 도구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프로젝트 수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학교에서도 제약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끔 선생님들도 교무 업무에 여러 가지 학교 업무에 쓰시고 학생들도 이것을 이제는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경험을 아이들에게 줘야 하는데 사실 뭐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도구가 8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도구를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자, 이 맵은요, 창덕여고 학생이 작성한 맵이고요. 선생님이 이 맵을 보시면 학생이, 그러니까 1학년에 입학하면 또는 학년이 시작될 때, 새 학기가 시작될 때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구성을 뼈대를 만들어서 맵을 아이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성하는 건 아이들이 하는 거고요. 이것은 여학생이 작성한 맵인데요. 이 친구는 꿈이 건축가가 되는 게 꿈이고 고고학자라는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소망에 에지이즈 투비 해가지고 몇 개 없었는데 이 친구가 내신조, 취미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확장해서 작성한 걸 보실 수 있고요. 비전, 미션. 저희가 비전을 찾는 공식도 있거든요. 그건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 친구가 작성한 연도가 25년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인정보다 보니까 연도와 몇 가지 정보들을 조금 변형한 점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여기 연간계획 안에는 이런 식으로 독서, 진로, 교과, 비교과, 어떤 학습 성취도, 그 다음에 어떤 그 학생이 그 한 학기 동안 했던 활동들 이런 것들이 쭉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이 맵이 잘 그려진 맵인가를 볼 것이 아니고요. 이게 너무 글자가 작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한 장의 맵에 그 친구의 모든 것이 있고 이것을 학생이 작성했을 때 선생님이 이 맵을 통해서 파악하거나 그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아진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처음에는 몇 개 없죠. 근데 그냥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빠른 아이들이 있고 좀 느린 아이들이 있지만 결국 빠른 아이들이 를 보면서 또 동기부여를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가졌을 때 와, 내가 이렇게 많이 했네, 뿌듯해, 이런 것이 아이들 자신감에는 무엇보다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을 때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뭘 정리하거나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맵을 학생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학교에서도 많이 시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맵들은 저희 YG 띵커스라는 저희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시면 여기에
한 3,000개 정도가 있네요. 현재 맵이. 거기 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맵들이 있고요. 그것들을 직접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고, 싱크와이즈는 웹 버전은요, 로그인만 하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용하다 보면 용량이 부족하거나 더 많은 맵을 만들고 싶을 때 구독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충분히 체험하시고 널리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요,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싱크와이즈 홈페이지 또는 와이즈 띵커스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무료 웨비나도 있고 교육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역량을 강화하고 AI 시대에 진정한 이 사고의 주체로서의 역량, 맥락화하는 기술을 그 힘을 갖추고 AI 시대의 주역으로 또는 그 리드하는 선두 주자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